안녕하십니까. HTV 제임스입니다. 자, 디지털 사이드 미러 제가 굉장히 편리하고 좋다라고 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이거는 약간 좀 기술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오해들을 좀 풀어볼게요. 자, 이 디지털 사이드 미러 기술 설명이라고 했지만 사실 뭐 대단한 기술 설명은 안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셨고 저도 이 부분은 이후에 그 영상을 올린 다음에 찾아봤어요. 보통은 제가 이론적으로 먼저 찾아보고 차를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같은 경우는 좀 예외적이었어요. 차를 먼저 타보고 실제로 느껴보고 그거를 나중에 기술적으로 찾아봤는데 가장 약점이라고 많이들 했던 게 이 미러는 반사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개를 움직여서 미러를 쳐다보게 되면 그 시야각이 바뀌어서 내가 더 많이 볼 수 있다. 그런데 디지털 사이드 미러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 카메라를 그때그때 돌려줘야 된다라는 불편함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더라고요. 실제로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일반 광학 미러보다 시야각이 더 넓습니다. 11도나 넓어요. 그럼 저 정도 넓게 하려면 여러분이 일반 광학 미러를 이렇게 보는 각도를 다 해야 저 정도 나올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안 움직이고도 그만큼을 지금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조그만 디스플레이로. 어쨌든 그래도 여기서 단점이 하나 나올 수는 있어요. 왜 단점이 나오느냐? 한 번에 보여지는 화각이 넓기 때문에 이 디스플레이 크기에서 전체적인 오브젝트가 좀 작게 보일 수는 있다. 근데 광학 미러는 한 번에 못 보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 즉 안전성 면에서는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오히려 나은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오브젝트가 좀 작아도 얘는 카메라로 디지털 필터링을 통해서 위험 요소들을 알려주거든요. 근데 광학 미러는 그 모든 걸 내가 수동으로 필터링을 해야 돼요. 위험 요소들을. 그러면서 화각이 좁기 때문에 계속 움직여줘야 돼. 그럼 전방 주시에 대한 시간이 뺏겨요. 많이. 그러니까 사실 광학 미러가 과학적으로 말하면 더 위험한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이 디지털 사이드 미러에 대한 인식이 그러냐? 사실 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처음 경험하는 거거든요. 처음 경험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인간은 항상 갖고 있기 때문에 뭐 그게 잘못됐다라는 건 아닌데 과학적으로는 이렇다라는 것을 좀 설명을 하고 이 부분이 사실 기존 거에 익숙해져서 그렇지 새로운 거에 또 익숙해지면 새로운 것이 훨씬 안전하다라는 걸 좀 설명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실질적으로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더 전방 주시에 유리하고 화각이 한 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넓고 여러분이 막 고개를 이렇게 안 움직여도 된다. 두 번째는 디지털 사이드 미러 제가 뭐 디스플레이 되게 좋아요 고급이에요 라고 했는데 사실 사양을 안 찾아봤어요. 근데 사양이 공개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공개되어 있는 자료들을 취합해서 사양을 알아낸 겁니다. 일단 OLED 디스플레이예요. OLED 능동 유기발광 다이오드. 이렇게 밝기가 굉장히 우위에 있죠. 그래서 제가 직사 태양광 아래서도 뭐 보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밝기가 좋았다. OLED라서 그랬던 거고요. 120Hz는 아니고 뭐 120Hz인지 모르겠어요. 헤르츠는 안 나와 있고 프레임만 나와 있는데 60프레임으로 나와 있었어요. 자료가.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거는 이게 그 SoC가 좋은 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HDR 연산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영상에서 이거 어두운 영역에서 또 밝기를 보정해주고 명암도 굉장히 좋더라. 그러니까 명암이 좋은 건 OLED기도 하지만 HDR 연산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좋은 면을 좀 보여줬던 거고, 그리고 뭐 해상도는 FHD인데 사실 이 그 디지털 사이드 미러의 미러 크기, 우리가 사이드 미러 일반적인 크기의 인치를 계산해 보면은 뭐 FHD만 하더라도 사실 DPI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해상도가 굉장히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OLED와 60프레임 그리고 FHD 뭐 HDR 이런 이유로 HDR 연산을 하면서도 잔상 효과 딜레이가 없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게 옵션이 비싸고 그리고 망가지면 뭐 돈이 많이 소모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여러분 그러면은 다른 프리미엄 브랜드 사이드 미러 박살났을 때 교체 비용 사업소에서 한번 알아보세요. 얼마인지. 이거 옵션 가격이랑 비슷하거든요. 이것도 있네요. 사이드 미러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필터링을 통해서
옆에 차선에 차가 몇 미터까지 다가와 있는지 그런 보조선을 표시해 주죠. 그리고 또 고집스럽게 좀 주장을 하시던 분이 계신데 사실 제가 댓글을 달다가 지쳐서 포기를 했어요. 근데 그냥 영상으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그 내용을 그걸 보고 이거를 잘못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거리감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 디지털 사이드 미러의 어떤 문제점,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거리감에 대한 학습이 생소하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입체감하고 자꾸 헷갈려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양안시에 대한 걸. 그래서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ESS, BMS도 했지만은 뭐 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메타버스, 뭐 VR 디바이스 이쪽도 이제 현업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VR 디바이스를 하는 사람이 양안시나 입체감, 거리감을 모를 리가 없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오브젝트가 있고 눈이 양쪽이 있어요. 자, 좌안, 우안이 있는데 좌안, 우안의 거리가 보통 6cm에서 한 7cm 정도 됩니다. 사람마다 약간씩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물을 바라봤을 때 바라봐지는 면이 살짝 달라요. 그리고 우리 눈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계가 3차원 세계지만 우리는 뭐만 볼 수 있죠? 2차원 평면만 볼 수 있죠. 왜 그렇죠? 우리 눈이 그렇게 돼 있어요. 2차원 평면만 받아들여요. 왜냐? 우리가 수정체를 통과해서 상이 맺히는 시신경 상이 맺히는 부분이 평면이에요. 2차원이란 말이에요. 입체가 아니에요. 입체일 수가 없지. 우리가 3차원 입체를 동시에 보려면 오브젝트를 놓고 눈이 그걸 덮어 써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3차원 세계에서 2차원으로 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입체인 걸 알기 위해서 눈 두 개를 가지고 이 다른 각도에서 바라본 걸 취합해서 입체감이라는 거를 뇌에서 생성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좌안이 본 면하고 우안이 본 면하고 살짝 각도가 다르죠. 각도가 틀어져 있어요. 이 차이를 가리고 우리가 뭘 알아내는 거냐? 입체감을 알아내는 겁니다. 입체감. 근데 이건 저 디지털 사이드미러랑 상관이 없어요. 이게 입체감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거리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디지털 사이드미러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브젝트가 있는데 오브젝트는 이미 카메라에 비춰져서 2D의 디스플레이 면에 투영되어 있는 거고요. 우리가 좌안, 우안이 보는 오브젝트는 이 오브젝트가 아니고 이 디스플레이죠. 여기서 보여지는 게 우리가 눈으로 본 화면하고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저것을 합쳐서 결국 하나로 보정해가지고 뇌가 한 평면에서 보여지는 걸 인지시키는 거지. 이거는 이미 한 평면으로 인지를 한 번에 해버린 거예요. 입체감이 없다? 입체감이 없는 게 아니라 입체감은 문제야. 입체감은 있잖아요. 이미 내가 이게 3D 오브젝트, 입체적인 오브젝트가 뒤에서 자동차가 이렇게 오고 있다는 걸 옆차선에서 모르나요? 이걸 보고? 알잖아요. 그러니까 입체감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뭐의 문제냐면 거리감의 문제입니다. 거리감. 근데 거리감은 학습의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어느 한쪽 안구를 잃거나 어떤 사고로 이렇게 뭐 장애를 갖거나 그럴 수 있어요. 아니면 뭐 백내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병 질환의 이유로 한쪽 눈이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거리를 모르나요? 처음엔 몰라요. 사고를 당하거나 뭐 백내장에서 처음에 시력을 잃었을 때는 이 거리감이 좀 없습니다. 하지만 잠깐 뭐 하루 이틀 지나면 금방 회복해요. 왜? 거리감은 뭐의 영역이기 때문에? 거리감은 학습의 영역이기 때문에. 양안시를 통해서 입체감을 만들어내는 그 인지의 영역과 디지털 사이드 미러를 봤을 때 이미 입체적인 거를 투영해서 나한테 보여주고 그거에 대한 거리감에 대한 학습의 영역은 다른 거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혼용해서 막 설명을 하시고 뭐 그래서 막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그렇지 않다. 거리감은 학습의 영역이다. 거리감과 입체감은 다른 거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그래서 디지털 사이드 미러를 결론적으로 뭐냐? 저는 추천합니다. 일단 왜 추천하냐? 안전해요. 무조건 더 안전해요. 그런데 이거의 문제점은 뭐냐면 다른 차를 운용하실 때는 헷갈릴 수 있어요. 이 차 탔다 저 차 탔다 하시는 분은 헷갈릴 수 있고 적응에 있어서 약간 불리한 면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일단 이게 익숙해지고 나면 익숙해지는데 솔직히 하루 이틀도 안 걸리거든요. 제가 경험해 본 바. 익숙해지고 나면 훨씬 안전하다. 안전할 수밖에 없다.
구조적으로. 그래서 사실 최근 들어서 이런 뭐 그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패러다임 시프트 이런 새로운 어떤 기술 영역들이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는 그런 시대에 있어서 너무 새로운 거를 배척하거나 보수적으로만 접근을 하다 보면 새로운 것이 우리한테 좀 더 윤택한 삶과 안전을 제공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그 본인이 거부해서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거가 있는 게 사실 저는 이제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좀 안타까운 거죠. 이런 새로운 안전한 기술들을 많은 분들이 오해하지 않고 이 안전을 누리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번 컨텐츠를 준비했고요. 다음 컨텐츠는 니로 EV의 CATL 배터리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